100세 인생이란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노년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찾아온 불청객,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산본병원 김호준 원장님 모시고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접해보면요. 무릎 관절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절 중에서도 무릎 관절 부상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불안정한 뼈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손상받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되게 약합니다. 또한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하중이 전해지는데요. 격한 운동을 하실 때는 보통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하중이 전해지게 되므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발목이나 무릎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이 제 생각보다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릎에서 통증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로 이 통증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릎의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무릎 주변의 골절과 같은 골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골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반월상 연골판이나 전후방 십자인대 또는 측부인대, 연골 또는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무릎 관절 주변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연부 조직의 손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골절이 없으니까 특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관절염입니다. 그 관절염 중에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유형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만 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도 동반한다면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합니다.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대개 서서히 진행되면서 50대 이후로 가면서 노화로 인해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쉽게 말하면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 사이의 연골이 점점 닳아서 없어지면서 뼈들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줄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조금 시리고 붓고 쪼그리고 앉기가 힘들고 경사로를 보행할 때 불편감이 커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흔히 혼동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활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일종의 면역 체계의 이상이 원인인 병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에 의해서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주로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젊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돼서 관절마디가 휘거나 굳어지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체중 감소나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은 사용이 주 원인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무릎 관절 주변의 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골절이나 무릎 인대의 손상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통증과 무릎 관절의 기능이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관절 많이 벌리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 어떻게 하시나요? 네. 무릎 관절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임상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인데요. 환자분들이 대개 병원에 내원하실 당시에 무릎 관절 내측에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진찰해 보면 내측 부위에 압통이 관찰되고 대개 약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될 때 단순 방사선 검사, 그러니까 보통 엑스레이를 체크하게 되면 간편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 조금 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MRI 등의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RI 검사는 관절 내의 연골과 연골판 그리고 각종 인대의 어떤 모양이나 이상 등을 알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왼쪽 소견은 정상 MRI 소견이고 오른쪽 소견은 연골에 결손이 있는 MRI 소견이 되겠는데요. 종종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 없애달라고 하거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통증만 치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재발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통증 주사로 인한 치료를 하는 것도 내 몸에서 보내주는 초기 통증 신호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환자에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이나 약물요법이나 또는 주사요법이나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초기, 중기에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판 파열된 부분을 좀 부분 절제술을 하거나 자가 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휜 다리가 있어서 그 관절염의 진행을 당기는 경우에는 휜 다리를 교정해주는 졸골술을 시행해서 무릎의 압력을 분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연골이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무릎 아프실 때 파스 많이 붙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일 때 파스를 붙이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약물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약물요법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 이제 소염 진통제인데요. 소염 진통제는 이제 관절 주변의 국소적인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이 소염 진통제는 요즘은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요즘은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 있어서 흔히 관절염 약이라고 하면 독하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복용을 꺼리는 분도 많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로 통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운동 치료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외에도 관절염의 수술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절염 수술이란 인공관절을 말하는 건가요?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는 인공관절술도 있지만 관절 내시경술도 있고 절골술도 있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네. 환자분들은 이렇게 흔히 수술이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되지만,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상처도 적게 남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보다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소견을 한번 보시면 떨어진 연골 조각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게 하거나 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나면 통증이 조금 호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요. 절골술의 경우에는 보통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보통 65세 이하의 활동적인 분들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체중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을 좀 옮겨서 관절염의 진행을 좀 늦추고 자기 관절을 오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술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는 또 물론이고 관절염의 진행 정도, 또 체중, 뼈의 또 어떤 구조 모양 등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맞는 또 조금 더 오랫동안 자기 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관절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인공관절 치환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관절이 심하게 손상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손상된 뼈나 연골을 제거하고 보통 우리가 특수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는 인공적인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 최근에 사실 많이 보편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절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도 있고 또는 일부 안쪽만 주로 많이 마모가 되신 분들은 일부분만 교체하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뼈의 두께나 위치를 확인하고 또 정확한 각도와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에 수술 후에 인공관절의 마모도가 적고 사용 기간이 늘면서 환자의 불편함 없이 관절 움직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관절의 제작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요즘은 환자의 성별과 체형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로 어떤 각각 환자들의 개인의 상태에 더 맞추어주는 다양한 인공관절 기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다양한 인공관절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점점 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라는 거는 관절의 한쪽만 다 있을 경우에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인데 이제 이 수술 방법은 피부 절개도 좀 적고 연부 조직의 손상도 좀 적어서 수술 후에 결과가 조금 더 좋고 증상이 있는 부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짧아지고 수술 후에 조기 회복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 보시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기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관절 내시경상에 보면 내측 연골이 심하게 파괴가 되고 뼈가 노출되어 있어서 안쪽만 무릎 관절의 부분 치환술을 시행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전 치환술을 말씀드리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말기에 이르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 사진 보시면 무릎 관절 안쪽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완전히 닿고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 있어서 지속적인 통증, 관절이 또 붓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따르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전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관절염이 진행돼서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진행해 버리면 이제 수술 시에 금속 보강 같은 걸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확실히 수술도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재활 기간도 조금 더 힘들고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은 그것도 적절한 시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무릎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무릎 통증이 내가 늙어서 생기는 당연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거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수술을 한다면 어떤 것이 나의 연령이나 생활 패턴에 맞을 거냐. 요즘은 그렇게 맞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의와 잘 상의하시고 또 전문병원에서 상의하시고 해서 내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빨리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프지 않는 무릎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나에게 맞는 관절 전문 병원 미리 알아보시고 체크해 두신다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